코인 왕자입니다. 비트 시장 심리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악의 손절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들이 등락폭이 크죠. 우리 어제 녹화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비트도 저점에 좀 내려왔고, 그렇죠. 여기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알트코인들도 위에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인 저평가 바닥에 내려왔고 저 지지선 구간이 깨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발생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지금 캔들로 그대로 좀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지지선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어제 어떻게 됐냐면 움직였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급락이 나온 거는 장중에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장중은 붕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량도 꽤 세게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막 20%까지 막 후루룩 빠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아침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지선 위로 돌파해준 이후로 이 구간을 단 한 번도 붕괴시킨 적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종가 기준으로. 이제 종가까지 뭐 한 10분 남았는데 붕괴된 적이 없어요. 어제도 사실상 밀렸다고 한다면 최종 붕괴가 나타났겠지만 오히려 빠른 반등이 나타나주면서 다시 지지선 위로 회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비트 시장이 심리전이라고 했어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버티실 분들은 버팁니다. 뭘 갖다가 얘기를 해도 버텨요. 못 버티시는 분들은 뭘 갖다 얘기해도 버티지 못합니다. 오히려 버티지 못하고, 어제 댓글 보셨죠? 굉장히 이제 심하게 막 욕설까지 섞이면서 댓글이 등장했는데, 일부는 좀 지워졌던 것 같아요. 욕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 방향을 캐치를 못하니까 손절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포적인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마이너스 한 20% 30%가 마이너스였어요. 어제 출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20%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평균 데이터 계좌가 마이너스 한 40에서 마이너스 50%는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마이너스 50%까지 간 것도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50이 중요하냐, 현재 시장이 밀렸을 때 어떠한 모습이 등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좌 상태를 보는 거는 후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방향 자체를 선순위로 봐야죠. 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손절 때문에 그래요. 손절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영상을 잘 찍었다, 못 찍었다, 그 기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일단 보고, 계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포감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부터 알트까지 최저 3에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한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 손절 최대치입니다. 이 손절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어디에서 손절이 터졌는지, 그 다음에 이 손절이 왜 최대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유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이잖아요. 고점 부근인데 고점 대비 역대 손절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아냐?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그 투심이 있는데, 투심 기준인데 10에서 300까지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10 쪽으로 갈수록, 손절이 강하지 않다. 300 쪽으로 갈수록 손절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등장했던 게 270까지 등장했습니다. 270%까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생하냐면,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그냥 계속 폭락해가지고 계속 하락장이 와가지고 끝에 갔을 때 터졌었던 사태가 한 번 있었거든요. FTX 거래소 파산 때 이때도 보면 하락장이 연이어 시작이 됐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안 팔았냐면 고점부터 여기까지 안 팔았어요. 그 비율이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방금 얘기했었던 10에서 300까지 있을 때 올라갈수록 투심이 강한 투매나 손절이 강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때도 200이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200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 찍은 순간에 200 돌파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손절이 나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현물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손절을 했다. 두 번째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강제 청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두 개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된 텐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선물하고 현물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로 봤을 때 이번에 270%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엄청난 손절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손절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지금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알트코인들을 포함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나왔었던 손절폭은 엄청났었고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딱 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는 그냥 뭐 밀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래가 사실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눌렸을 때가 언제예요? 네, 급락폭이 심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 시간대고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는 비트를 포함해서 알트들도 같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역대 퍼센테이지가 등장했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현재 비트 국내 기준으로 코인 상장 후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생 안 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22년도 파산 때 한번 등장했었고 지금은 고점에서 발생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다 팔았다는 거는 어제 공포 지수 있죠. 공포 탐욕 지수가 이게 39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최저치가 25였나요? 26이었나? 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포 데이터 지수가 이렇게 등장했거든요. 굉장히 타격을 받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빠지지도 않았고 이거 대비했을 때 오히려 손절이 너무 빨리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손절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손절을 하고 나서는 후회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진짜 손절을 해야 될 자리일까? 자, 이거. 왜? 한번 마이너스가 지금 큰 상태에서 다 나갔을 겁니다. 다 손실 보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현재에 대한 어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나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100% 잡아내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타겟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270% 나왔으면 대부분 다 손절 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보유하고 이제 별개예요. 보유 코인을 제외하고 오로지 돈이 나간 거, 매도 금액으로 팔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역대급 퍼센테이지가 등장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심리전에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단순 하락, 뭐 이 정도만 버티겠죠. 그런데 단순 급락이라면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 계속 떨어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고 하자는 거지. 시장 방향을 체크하면서 결과를 내리자는 거죠. 네, 이거를 지금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포감에 의해서 시장 변동에 의해서 어떤 뉴스에 의해서 강제 손절을 했고 내가 코인들이 막 20% 10%다 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다 했더라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문제거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뭘로 봐야 된다? 방향으로 보는 거고 그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과에 적용시켜야지 그 방향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서워서 팔았다는 방향을 잡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번에 마이너스가 컸습니다. 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크면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그 성립에 대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시장은 과거의 흐름에 대비해서 현재 어느 포인트까지 좀 왔고, 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상승을 보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그때 가서 저녁 비트코인 시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